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의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조기유학,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코키틀람 교육청과 랭리 교육청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해안여학원은 아시다시피 1991년에 설립되었고 저희는 이제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권 국가로 전 직원 11명이 이제 미국 정규대학교뿐만 아니라 유학, 패스웨이, 또 조기유학, 어학연수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하여 특정 국가인 뭐 미국이나 캐나다 한 나라만 아니라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을 함께 이제 비교 분석해서 학생에게 최적의 이제 조건에 맞는 그런 이렇게 유학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년 이상의 경력이 이제 다수 보유하고 있고 또 처음 그 유학을 할 때 그냥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유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아래 창을 보시면은 Q&A 그 창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캐나다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좀 더 크고 러시아보다 조금 작은 그런 나라인데요. 그렇지만 인구가 워낙 사실 적은 국가라서 우리나라보다 적은 국가라서 굉장히 이민을 적극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캐나다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냥 예전에는 미국 옆에 붙어 있는 그냥 그런 나라, 미국이랑 거의 같은 나라 아니란가라고 하시겠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 다른 게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이고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발달했는데 워낙 강대국이 미국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캐나다가 어떤 분야가 가장 발달했냐면은 이 생명공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 치료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예전 100달러 지폐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캐나다에서 최초로 인슐린, 그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을 사실 발명을 했어요.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인슐린을 발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라고 또 하나의 또 이미지를 떠올리면 사실 관광 국가의 이미지가 사실 크죠. 저기 나야가라 폭포나 아니면은 뭐 백곰 투어, 북극곰 투어.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퀘벡, 몬트리올에 그 도깨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캐나다에 또 손꼽힐 수 있는 게 이제 카놀라 오일이라고, 뭐 여러분들 집에 웬만하면 카놀라 오일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이 카놀라 오일 자체가 또 캐나다에 있는 마니토바 대학이라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자체는 농업이나 뭐 식품이나 산업 이쪽이 굉장히 사실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농업이나 식품 관련 쪽으로도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쪽은 블랙베리라고 하는데, 혹시 이 폰 뭐 물론 이제 한 30대 4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대나 20대 학생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블랙베리는 이제 이 캐나다에서 만들었고, 특별히 그 온타리오 주의 그 워털루 대학이라고 토론토 대학과 거의 그 맞먹는 굉장히 유명한 공대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 이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캐나다가 단순히 그냥 농업 국가나 관광 국가 이상으로 산업이나 생명공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사실 많은 그 우수한 산업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캐나다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유학을 왜 가는지 한번 좀 특징들을 먼저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 볼게요.
캐나다는 사실 그 조기화 가는데 비용이 굉장히 사실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평균 15,000불, 16,000불, 17,000불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5,500이나 16,500 정도면은 요즘 캐나다 달러가 한 900원 정도 하니까 한 1,400만 원 정도면 1년에 이제 유학하실 수 있고 홈스테이까지 합쳐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고 하니까 1년 평균 약 3천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영어권 국가 뭐 옆에 있는 이제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어 액센트도 굉장히 적고 또 특히 이제 안전과 이제 친환경적인 분위기 이거는 뭐 사실 아무래도 또 바로 옆 나라인 미국과 이제 많이 비교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총기가 허용되지 않고 굉장히 자연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서 안전한 가운데서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따라가고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비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캐나다는 부모님 중 한 분에게 동반 비자가 자동으로 이제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렇게 가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면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워낙 다양한 국가 뭐 동남아나 중아시아 계통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나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그 교과 과정의 좀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도 캐나다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인구가 좀 적긴 하지만 아무래도 땅덩어리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별로 그 교과 과정 자체가 좀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BC주와 그다음에 알버타주, 그다음에 뭐 온타리오주, 그다음에 퀘벡주 뭐 이런 주들이 각기 주별 자체 교과 과정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특정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주가 어떤 교과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저기 퀘벡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기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이제 같이 공용하고 있긴 하지만 11학년까지만 제공하고 나중에 세제비라고 컬리지 이제 뭐 2년 과정이나 3년 과정 하고 그다음에 대학 본과 과정 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가 뭐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나라나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월이나 3월경에 이제 보통 시작하지만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9월이 1학기고 2월 학기가 이제 2학기로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일부 그 리니어제 전년제 학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9월만 시작 가능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학기가 이제 9월만 입학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2월에도 입학이 가능한지 물론 일부는 이제 뭐 허용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좀 잘 살펴보고 이제 그 유학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특징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하면은 뭐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데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일정 점수 이상을 사실 따지를 못하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뭐 유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의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재수강하고 성적만 아니라 마치 이제 대학교에서 성적을 이렇게 재수강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이제 캐나다의 교과 과정에 있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기 앞서요. 자, 그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알아볼 코키틀람과 이제 랭리가 있는데 코키틀람 같은 경우는 저기 중심지 밴쿠버에서 시내에서는 차로 한 30분 정도, 공항에서는 차로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까지 스카이 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편리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 곳은 랭리. 조금 외곽지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굉장히 백인들 중산층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꽤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자, 먼저 코키틀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하겠는데요. 코키틀람은 저기 빨갛게 지도의 상에 빨갛게 표시된 저 지역이고요. 코키틀람은 이제 포트 코키틀람이나 포트 무디 이제 여러 교육청들이 함께 이제 관할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에 코키텔란 교육청을 설명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좀 분위기를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은 뭐 길게 보진 않을 것 같고 한 짧게 어느 정도 분위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oquitlam is a thriving modern city nestled between the beautiful coastal mountains, the Pacific Ocean, and the Fraser River. With a diverse mix of cultures, safe communities, state-of-the-art schools, and a mild climate, it's an ideal set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Part of Greater Vancouver, consistently rated as one of the best places in the world to live, this affluent, growing community is the perfect balance of the urban and natural landscape. World-class shopping and dining are abundant in an area full of beautiful parks, mountains, forests, and lakes, providing students with a wide variety of year-round activities. Located only 30 minutes from downtown Vancouver by car or SkyTrain, Coquitlam is central to everything. Only minutes away from two top universities, Simon Fraser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less than 2 hours away from the famed Whistler Resort, host of the 2010 Winter Olympic Games, Coquitlam offers the best of BC. The Coquitlam School District is the third largest in British Columbia, with 30,000 students in 66 schools. It has the largest international program in Canada and is consistently rated by the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as one of the best districts in the province, continuing the tradition of over 55 years of academic excellence. I'm Andy. I'm a graduate from the 네, 동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코키틀람 교육청은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한 30분, 공항에서는 한 40분 정도 있고, 학교가 전체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합치면 약 한 70여 개 정도 되고, 전체 학생 수는 약 한 3만 명 정도, 3만 1,000명 정도, 그리고 유학생은 생각보다 한 15% 정도 돼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주로 이제 주거 지역, 주로 이제 잔디밭이 있는 그런 집들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에 이제 그 학교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키틀람이 아무래도 좀 유명한 게 주변에 이제 한인마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스카이트레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밴쿠버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는 전철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코키틀람 쪽으로 이제 스카이트레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또 자동차가 아닌 스카이트레인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가 학제가 말씀드렸던 1년제 학제와 2학기제 학제가 있는데 여기는 2학기제 학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9월 학기나 아니면 2월 학기 이제 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웬만하면 맞춰서 사실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학기 입학은 아무래도 허용이 좀 되지는 않다 보니까 이 학기를 맞추어서 사실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기제와 리니어제라는 학년제가 있는데 이게 왜 이제 학기제로 가는 게 유리하냐면은 학년제 리니어제로 가게 되면은 한 과목을 특정 과목 약 8과목을 1년 내도록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학기제로 가면은 4과목이나 5과목을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4, 5개월마다 끝내버리니까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수업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이 과목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이제 드랍 시키고 사실 새롭게 이제 공부를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홈스테이 에이전트가 이제 홈스테이를 관리하고 있고, 코키틀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릴 랭리보다는 비용 면에서 약간은 좀 높은데 평균 약 한 1,000불에서 1,200불 정도. 아무래도 위치상 시내 쪽이랑 약간 가깝다 보니까 평균 1,000불에서 1,200불이면 한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B 학교는 이제 포트 무디 하나 있고 AP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AP 과정을 다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좀 16,500불로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졸업 후에 캐나다 대학, 물론 이제 캐나다 대학을 대부분 가겠지만 캐나다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호주나 한국이나 다양한 국가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과 후에 이제 보충학습 여건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인들이 조금은 거주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을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내가 영어나 이제 영어로 이제 하는 수학이나 과학을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거를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학원을 좀 가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싶으면은 이제 코키틀람을 가서 아무래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비용은 이제 좀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년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16,500불인데요.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한 최근 2년, 3년 내에 학비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평균 계속 16,500불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비는 300불. 그래서 처음에 여권사본, 영문 재학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이제 영문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영문으로 생활기록부를 한글로 발급 받으시고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하시고 그다음에 공증까지 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9월 학기와 1월 학기, 뭐 정확하게는 2월 학기, 1월 학기 뭐 이렇게 둘 다 보긴 하는데 거기는 이제 3월에서 5월, 늦어도 10월에서 11일 전에는 입학 신청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 인기 학교들은 좀 일찍 마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일찍 이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8월 말 정도 됐으니까 내년 1월 학기 정도는 지금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 9월 학기도 뭐 지금 신청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키틀람 교육청 안에 소속된 중고등학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45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8개. 보시면 학년제가 우리랑 약간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는 1에서 6학년까지고 중학교가 이제 7에서 9학년이고 고등학교가 10에서 12인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9에서 12, 중학교가 6에서 8, 초등학교 1에서 5학년이라는 거. 8개의 이제 그 유명한 그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 순서는 뭐 이렇게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다기보다는 ABC 알파벳 순으로 센테니얼, 닥터 찰스 베스트, 헤리테이지 우드, 글렌 이글, 파인 트리, 포트 무디, 리버사이드, 테리 팍스 있습니다. 자, 이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어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학까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센테니얼 세컨더리라는 학교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이 학교가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프랑스어 집중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어 집중 수업보다는 제2 외국어인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선택적으로 수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6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설립되었고 2018년도에 리노베이션 그러니까 재작년에 리노베이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시설 자체가 굉장히 사실 또 새롭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비즈니스 클럽이 굉장히 우수하고 온라인 학습, 뭐 미적분, 클럽 활동. 제가 이제 클럽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음악 활동은 다 기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차후에 혹시 이제 이 관심 있는 학교가 생기시면은 저희가 따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기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 찰스 베스트 세컨더리.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1973년도에 설립되었고 한 40년 넘었는데 이제 2001년도에도 리노베이션 하다 보니까 이 학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그 비주얼 공연 예술 이쪽이 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또 기술 IT 쪽으로도 사실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뭐 컴퓨터 이쪽도 뭐 잘 되어 있고 스카이 체육관이나 그 다음에 경기장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이 학교가 이제 프랑스어 몰입 물론 이제 한국 학생들이나 아시아권 학생들은 프랑스어 수업을 사실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캐나다 자체가 뭐 제가 이제 특별히 언급을 안 드리긴 했지만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 국가의 이제 두 개 언어가 이제 공용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를 하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캐나다에서는 프랑스어를 했을 때 많은 이제 유익점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이 어리면 어릴수록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일수록 가급적이면 프랑스어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좋고요. 이 학교도 이제 한국어까지 있는 거로 봐서는 한국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사실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렌 이글 세컨더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이제 1997년 뭐 이제 한 중간 정도 수준이고 학생 공용 공간이나 대형 야외 운동장, 체육관, 웨이트룸,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도 아쿠아틱 센터, 굉장히 사실은 체육 시설들이 캐나다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네트워킹 아카데미, 시스코라는 네트워킹 아카데미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쪽에 있는 그 IT 쪽으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글렌 이글을 또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와 북경어, 그러니까 중국어죠. 중국어 중에서도 이제 홍콩어, 캔토니스가 있고 만다린이 있는데 여기는 북경어를 하고 스페인어와 여기도 프랑스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상업예술, 뭐 디자인, 멀티미디어, 운동은 또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헤리티지 우드라고 여기는 가장 최근 약 한 20년이 안 돼, 한 15년 정도, 15년, 16년 정도 된 신설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사실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IT나 뭐 네트워크나 이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체육관이나 뭐 운동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나 아너스 과정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기도 뭐 일본어, 북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쪽이 외국어로도 다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파인트리도 이제 좀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찾는 학교예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위치상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도 한국 학생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고, 왜냐면은 이제 이 학교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대학교로 갔을 때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좀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제2외국어도 괜찮고 여기도 AP와 아너스 과정. 아무래도 이제 헤리티지 루드가 신설 학교이긴 하지만 뭐 좋은 학교고 여기는 좀 오래된 학교 중에서 이제 좋은 학교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트 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코키틀람에 계신 분들, 캐나다 밴쿠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73년도에 오래전에 이제 설립되었고 최근에 또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체육관이나 웨이트링 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사실 새롭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IB 과정. 예, IB 과정이 이 학교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업 성적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 8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고, 또 그만큼 입학도 좀 까다롭고, 그다음 성적도 이제 그 한국에서 성적을 좀 봐놓은 편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IB 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들은 성적이 사실 그렇게 뭐 나쁜, 아주 물론 아주 나쁘면은 조금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사실 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청하면은 웬만하면 되겠지만, 근데 IB 학교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일정 성적 한 2, 3등급 안쪽이 아니면은 사실 입학하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사이드 세컨더리, 여기도 이제 프랑스어 몰입이고,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어 몰입되는 이 프랑스어 이멀전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좀 캐나다 현지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인기 있지만 외국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사실 찾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한국 드럼 그룹이 있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조금은 좀 찾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또 IT도 잘 되어 있고, 뭐 AP는 당연히 있는 거고, 요리사 과정이나 시스코 네트워킹 IT 쪽으로도 여기 잘 되어 있고, 또 BCIT라고 컬리지 그 시스템 네트워크 기초와 이제 연계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또 IT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이 학교를 나중에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리팍스, 8번째 이제 테리팍스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설립되었고, 그 유명한 그 육상 선수 테리팍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쪽 출신이다 보니까 따서 이제 만들었고, 여기는 정보기술 IT 쪽이나 음악이나 이쪽으로 이제 사실 굉장히 잘 된 곳이고, 여기도 이제 프랑스어, 이멀전, 그다음 온라인 수업, 뭐 다양한 외국어, 스포츠 활동,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코키틀람은 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코키틀람의 전반적인 특징들은 일단은 한국 학생들한테 좀 많이 친숙하고, 또 굉장히 유학생들한테 우호적인 교육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일단 밴쿠버를 예전에 이제 선택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이제 우수한 뭐 강남의 파라군 같이 뭐 웨스트밴이니 노스밴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웨스트밴이나 노스밴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한 1년만 지나면 거의 웬만하면은 이제 코키틀람으로 다 넘어오더라고요. 왜냐? 처음에 제가 이제 캐나다가 그 이 인종차별이 좀 적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없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백인들이 많은 지역이 웨스트밴이나 노스밴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 학생들이 갔을 때 차별 아닌 차별을 좀 받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안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물론 이제 여기는 한국 학생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 코키틀람을 많이 좀 찾다 보니까 이쪽 학생들한테 굉장히 교육청에서 우호적이고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공부 잘 시키는 교육청을 찾다가 나중에는 학생들이 이제 편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한테 잘 맞는 그런 곳으로 서서히 옮기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교육청은 이제 랭리 교육청인데요. 랭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교육청이고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 들어서 랭리 파인 아트 스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유명한 곳이긴 하세요. 왜냐하면은 랭리 파인 아트 스쿨이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로컬 학생들한테는 사실 뭐 학비가 무료긴 하지만 현지 학생, 우리 외국인 학생은 저렴한 학비 약 1년에 한 여기는 15,500불이니까 1,300, 1,400만 원 정도로 예술학교에서 우수한 커리큘럼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랭리 교육청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좀 뭐 그 랭리 파인아트 외에도 다른 학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간단히 살펴볼 것 같고요. 이 교육청도 먼저 이제 여기 랭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의 그 어떤 그 테스트모니를 Hi, 한번 my name is 살펴보시면 좋을 것 Kim 같아요. and I'm from South Korea. I chose this Granny School District because they have nice school system and homestay system, as well as they have each school has nice 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I think it i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and then Canadian culture because when you stay with their homestay family, you will speak English and then you will learn Canadian culture and food and etc. So I think that is a good thing to stay there. I felt my homestay is like as a one family. They're really comfortable to stay with, and then nice to stay with them because we do always lots of activities together. At the school, there's a lot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nother country that I can join them and play with them and hang out with them. So that's a nice thing that learn their culture, and as well as we have lots of trips from the school and we can stay closer with them.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랭리 교육청은 이제 밴쿠버 공항에서는 약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다운타운에서도 거의 한 4, 50분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 코키틀람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28개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 전체 재학생 수도 19,000명, 그다음에 유학생도 한 3%라고 얘기하는데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산층 커뮤니티들이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독특한 부분이 2학기제인 그 세미스터제와 1년제인 리니어제가 이제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랭리 교육청을 선택할 때는 내가 갈 학교가 리니어제인지 아니면 세미스터제인지에 따라서
그 내가 시작을 9월에 할 수 있을지 2월에 할지 그게 이제 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니어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부담스러울 게 1년 동안 계속 그 과목을 쭉 이어서 하다 보니까 한국은 대부분 그 세미스터제라서 한 학기 하고 이제 끝나고 또 한 학기 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랭리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리니어다 보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요것도 뭐 사실 그 코키틀람과 그게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넘어갈 거 같고요. 비용은 이제 그 코키틀람보다는 약간 저렴한 편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랭리 교육청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3년 전 그러니까 2018년 전만 하더라도 13,500불이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려고 해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년 한 1,000불씩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까지는 15,000불이었 14,500불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25,500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청비는 뭐 200불로 조금 저렴하고 입학 신청 서류는 여권 사본, 영문 재학 증명서, 영문 성적표.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입학 신청서 제출할 때 원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입학 신청을 할 때는 내가 학교로 직접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입학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거기에 선호하는 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1순위 학교를 넣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거기에 자리가 차면은 2순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3순위까지 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아니면은 입학 신청했던 시기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게 국제 학생들은 사실 아무래도 비용을 납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자리가 있으면은 사실 웬만하면 자리를 주려고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적이 너무 뭐 이렇게 낮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막바지 9월에 입학하는데 5월이나 6월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대부분 인기 있는 학교들은 마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물론 이제 뭐 완전 질이 떨어지는 그런 학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학교는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늦어도 한 3-4개월에서 5-6개월 이상 전에는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랭리교육청은 여기도 동일하게 고등학교는 8개가 있는데 또 특이한 게 여기는 이제 중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랭리 펀더멘탈 미들 앤 세컨더리라고 하는 저 학교에 이제 중학교가 같이 겸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8학년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다르게 좀 구성되어 있어서 왜냐면 여기가 이제 같은 BC주 안에서도 1학년에서 7학년까지를 초등학교로 이제 보는 학교도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코키틀람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또 가보면은 약간 학년 구성이 좀 다르게 또 되어 있어서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엘더 그로브 세컨더리라고 하는 이 학교는 커뮤니티 세컨더리 이렇게 이름도 붙여지긴 했는데 학기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AP가 있고 또 9에서 12학년 어떻게 보면은 코키틀람 학교와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학생들이 좀 이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금속 목공예, 뭐 무선 인터넷, 연기 실습실, 뭐 축구장 이런 부분들, 운동 이런 부분들이 괜찮고 재즈나 뭐 아트 클럽들도 좀 있고 아주 큰 규모의 학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학교고요. 브룩스우드라는 이 학교는 리니어제 학교, 약간 이제 독특하게 되죠. 그리고 학년도 9학년이 아닌 8학년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쭉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9월 학기, 그러니까 내년 2월 학기로는 이 학교가 선택이 안 되고 반드시 내년 9월 학기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뭐 현대식 교실이나 실험실, 컴퓨터실 이런 시설들이 워낙 좀 안정적으로 좀 잘 되어 있고 필름이나 뭐 TV 제작,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뭐 운동이나 재즈나 이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좋은 학교를 선택한다고 싶으면은
브룩스우드도 좀 선택해 보는 괜찮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W 퍼피 세컨더리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저희 학생들이 좀 가장 좀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긴 한데 좀 인기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좀 마감이 되니까 학생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내년 2월에 가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또 세미스터제인데 또 8학년부터 네. 여기는 코키틀람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내가 가는 학교가 진짜 이제 9학년부터 있는지 8학년부터 있는지 그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도서관이나 컴퓨터실이나 실험실, 체육관,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랭리 펀더멘탈 세컨더리라고 하는 이 학교는 여기가 정말 특이한 학교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제 같이 함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데 또 특이한 게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은 2학기로 이제 9월에도 입학 가능하고 2월에도 입학 가능한데 6학년에서 8학년인 중학교는 오히려 9월 학기만 입학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학년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 캐나다 공립학교는 학년을 내가 사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9월 기준으로, 뭐 정확히는 8월, 7월이긴 하지만 기준으로 그 앞전 생일이면은 한 학년을 올려야 되고 그 9월 이후 늦은 생일이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 조금 일반 그냥 본인 학년으로 맞춰서 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 뭐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 함께 있다 보니까 화학예술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쭉 함께 이제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함께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같은 학교에서 쭉 다니는 학생들한테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랭리 세컨더리. 랭리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게 여기는 이제 일반 AP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9학년에서 12학년에 학기제로 또 운영하기도 하고 그 말은 이제 9월, 2월 모두 다 선택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예술 활동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으세요. 제가 왜 이제 랭리 세컨더리를 조금 또 강조를 하냐면 랭리 파인아트 스쿨이 사실 입학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고학년들 예를 들어 여기서 고학년이라고 하면은 9학년, 10학년, 11학년들 중에서 내가 미술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이제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 조금 관심 있는데 조금 특화된 그런 학교가 있나 하게 되면은 첫째 초이스로는 보통 랭리 파인아트 쓰고 두 번째로 이제 세컨더리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랭리 파인아트는 아예 예술고등학교라고 보시면 여기는 예술 쪽이 조금만 더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선택지가 조금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대안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RE 마운틴 세컨더리 학교 사진에 딱 보시면은 IB 월드 스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학교가 이제 랭리 지역에 있는 I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로컬 학생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국제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한때는 국제 학생들 아예 받지를 않았었는데 최근은 조금씩 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한테 자리를 좀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제 9월 학기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전 그러니까 한 11월, 12월 늦어도 12월 전에는 입학 신청을 해야지 입학을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여기를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반드시 아리 마운틴하고 뭐 디돌 퍼피 그다음에 나중에 월러 그로브 한 3개 학교를 같이 이제 지원을 해서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학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3개 학교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또 말씀드렸던 월러 그로브 이 학교도 이제 세미스터가 아닌 리니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학업이 이제 그 앞에 보여드렸던 아리 마운팅에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학교의 수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 가고 싶어하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8학년부터 갈 수가 있어서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DW 퍼피나 월럿을 가서 좀 공부하다가 내가 공부를 좀 잘하네라고 하고는 이제 그 아리 마운틴이나 아니면 더 좋은 학교로 이제 이렇게 옮기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교육청 안에서는 학교 옮기는 게 뭐 크게 어려움은 없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를 같은 교육청 안에서도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교육청 자체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근데 학생들은 한 학교에 있으면은 거의 그냥 그 학교 졸업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좋은 학교 수준을 제공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학교는 랭리 파인 아트 스쿨인데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예고나 예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예술고등학교가 보통 1년 평균 학비들이 물론 이제 보딩스쿨이긴 하지만 평균 5만 불에서 뭐 비싼 학교는 한 7만 불, 8만 불까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차선책으로 찾다 보니까 이 학교가 다른 공립학교하고 학비 차이도 나지 않고 입학도 예고 예중 정도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이면은 사실 웬만하면은 물론 이제 뭐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웬만큼 이제 준비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입학이 가능한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를 사실 굉장히 많이 선택하긴 하더라고요. 학교 위치는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키틀람 서리에서 동쪽으로 많이 떨어진 랭리에서는 거의 시작점인 시작점인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학교 정문은 이렇게 이제 단층으로 처음에 이제 딱 가보면 이렇게 왜 학교가 이렇게 약간 초라한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자체가 단층으로만 되어 있지 학교가 굉장히 넓은 그런 건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학교 시설은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랭리 파인 아트 스쿨은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이 학교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chool is an amazing place where students every day have an opportunity to explore, to be creative, and to be inspired through their learning in and about the arts. Hello, I'm Rob Goddard, and I'm one of the music directors at the Langley Fine Arts School. I would say the most unique aspect of the Langley Fine Arts School music program is the emphasis on chamber music. Through work in chamber music, the students develop tremendous technical skills, tremendous ability to work in chamber groups, helps their musicianship, and they're able to then translate that musicianship into their large ensembles. And the beautiful thing about working here is all of the teachers have a specialty in the arts. This spring we worked 이 학교는 아무래도 음악, 미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들이 모두 6개의 전공들이 다 있긴 하거든요. 사진도 가능하고, 네, 드라마도 가능하고, 네, 댄스 이렇게 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전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하는데 하시면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랭리 파인 아트 스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요. 전체 제공하는 학년은 1에서 12학년까지 다 제공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국제학생들은 입학을 그 8에서 12학년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에서 12학년까지 허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학을 가능한 학년은 줄여서 8에서 10학년만 입학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11학년, 12학년은 웬만하면 학생들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거의 8학년, 9학년, 10학년 정도는 특히 이제 8학년을 가실 때는 뭐 거의 웬만하면 사실 입학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9학년, 10학년이면은 좀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그 오디션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년제 리니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9월 학기에만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 올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 못 갔어요. 저희 학생들이 한 몇 명 됐었는데 그 학생들이 9월에 왜냐면은 비자도 안 나오고 8월 31일까지 국경도 봉쇄하고 또 국경 봉쇄가 심지어는 이제 다음 달인 9월까지도 또 연장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말 이때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9월에 시작하는 학생을 2월로 연기를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은 비자 신청 준비하고
내년 2월에 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서 또 이제 2월이 아니라 9월에 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전공은 이제 댄스, 드라마, 음악, 미술, 장문, 사진 6개 분야를 이렇게 지원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거는 이제 미술, 그 다음에는 음악, 그 다음에는 가끔씩 댄스 정도까지 가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게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내가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잘하지 않는 학생이면 아무래도 드라마를 지원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 랭리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랭리 그 교육청에 입학 신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독특한 게, 랭리 파인아트 스쿨 자체 입학 신청서가 있어서 내가 1순위로 이제 전공을 음악, 미술, 뭐 이렇게 사진, 드라마, 댄스 이 중에서 1, 2, 3순위를 또 적으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미술하는 학생은 사실 음악이나 뭐 댄스 적인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드라마를 정말 하고 싶은 학생들은 각종 뭐 이런 학생들은 음악을 1순위, 2순위를 댄스, 뭐 3순위를 드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가서 저학년이면 가능하면은 이제 가서 그 선생님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제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드라마다라고 하고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긴 하는데, 뭐 웬만하면 한국 학생들의 사실 60% 이상이 미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학 조건은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 쪽이고, 오디션은 음악 쪽이나 댄스, 뭐 드라마 쪽이고, 요거는 학년별로 전공별로 상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유학 수석을 의뢰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학년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이제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지 한 지원 동기는 A4 한 장 또는 2장 정도 분량으로 쓰게 되면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추천서, 여기서 추천서는 반드시 선생님의 추천서는 필수로 한 분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의 추천서도 또 한 분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추천서를 할 때 최소 2부 이상은 넣기는 했어요. 뭐 어머니 추천서, 부모님 추천서도 한번 넣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학 신청했을 때, 근데 이게 학교 홈페이지나 어디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최대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뭐 에세이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포트폴리오나 오디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이제 입학 신청하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수상 경력 이런 것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에 여러 가지 클럽, 뭐 댄스 전공은 3개, 드라마 전공 6개, 음악 전공 5개, 미술 전공, 아무래도 미술이 제일 많다 보니까 미술 전공 10개, 장문은 1개, 사진도 1개, 클럽 활동도 이거 외에도 별도로 이제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랭리 파인아트 스쿨은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요게 이 학교가 많이 좀 가성비 대비 굉장히 사실 좋은 학교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교고, 여기 출신들이 캐나다 대학만 진학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거의 한 50%, 한국 학생들은 한 5, 60% 이상이 미국의 유명한 그 미술대학 쪽으로 많이 진학하긴 하더라고요. 사이기나 아니면 뭐 프레시나 아니면 FIT나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미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조금은 비용을 약간 절감하면서 안전한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선으로, 아니면은 뭐 최선이긴 하지만 이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좀 많이 되긴 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그 코키틀람과 랭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질문을 Q&A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가급적 웬만하면 이 시간에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처음에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입학 신청서 제출할 때 원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건가요?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랭리 파인아트 스쿨 외의 모든 학교는 교육청으로 입학 신청을 넣고, 물론 랭리 파인아트도 교육청으로 넣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2번 이렇게 랭리 파인아트에 넣고 또 넣는 조금 절차가 한 번까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들은 교육청 입학신청서에 넣어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서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랭리 코키틀람 학교의 한국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코키틀람 같은 경우는 한반 평균 많아봐야 뭐 15명 정도에 한두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코키틀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비율이 높은 거지 절대적으로는 당연히 90% 이상은 캐네디언 로컬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최근 들어서 중국 학생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생각보다는 한국 학생들이 거의 한 2명 많아봐야 2명 1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정말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그 랭리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게 랭리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들 저번에 작년에 갔던 학생은 한 학교에 한국 학생이 전체 뭐 한 200명, 300명 되는데 2명,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랭리는 유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특히 한국 학생들이 워낙 적어서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한국 학생들이 없으면은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영어를 조금 못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지내야 되고 아무래도 왕따 아닌 왕따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코키틀란 같이 한국 학생들이 한 반에 한 그래도 한 2명, 뭐 많으면 3명까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2명 이상 넘어가는 학급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나는 정말 한국 학생이 없는 곳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랭리로 이제 가시면 좋고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조금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랭리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 코키틀람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좀 높은 게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제 언급을 안 드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7학년까지는 어머니가 반드시 또는 아버님이 반드시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약 8학년 이후부터는 학생 단독으로 가더라도 입학을 허가하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현지 가이디언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하기 편리한 코키틀람 쪽, 랭리보다는 코키틀람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근데 최근에 코키틀람 지역이 집값 렌트비가 평균 2,500불에서 3,000불이 넘어가다 보니까 평균 한 3,000불 정도 예상하긴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셔서 대부분은 아래쪽인 랭리 쪽으로 랭리는 그래도 한 2,000에서 2,500불 물론 여기도 이제 집값이 점점 오르고는 있긴 하지만 랭리 쪽으로 조금 선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질문을 남기실 때 저희가 이제 내일은 오전 11시에는 싱가포르 주재원 자녀들을 위한 조교학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동일한 날 오후 3시에는 미국 조교학 보스턴 캐치와 LA에 있는 페어몽 프레페토리 아카데미라는 두 학교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학교가 모두 사립학교고 국제 학생들이 좀 많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현지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두 학교가 굉장히 사실 많은 학생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도 저희가 이제 일정들이 나왔는데요. 9월 7일 월요일에는 싱가포르 사립대 카플란 온라인 과정, 그 다음에 9월 8일 화요일 날에는 캐나다 고등학교 UIS 온라인 과정, 그 다음에 9월 9일 수요일에는 미국 대학교 온라인 과정, AC 라이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온라인 과정을 많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9월 달에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부터 갑자기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9월 10일에는 이제 스위스 호텔학교 세자
리치와 이제 HS, MS 비교한 거. 그다음에 9월 11일에는 영국 약배 도전하기 설명. 그다음에 이제 9월 21일에는 미국 UMass Amherst, UMass Amherst라는 이 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주립대학교 아머스트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미국에서 약 랭킹 4, 50위권 정도. 거기에 이제 컴공, EC, Electronical Computer Science 석사 과정에 이제 온라인 과정. 물론 이제 1+1이긴 해요. 1년은 온라인, 1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인데 그거에 네, 과정이고 그다음에 22일 날에는 경제적인 이제 스위스 학교, 호텔 학교인 BHMS. 그다음에 23일에는 캐나다 사립대 UCW 학부 및 MBA 과정, 그 다음에 24일에는 싱가포르 비즈니스 스쿨 SEC과 SPJ, 25일에는 유료 설명이긴 하지만 싱가포르 국립대와 홍콩대학교 IB SAT 학생들을 위한 입학 설명회. 네, 저희가 이제 뭐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시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캐나다 조기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이제 이미 이제 9월 학기는 이미 끝났고 내년 2월이나 아니면 내년 9월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면은 아무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회는 마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